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오늘 2달 반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벌써 16번째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분명히 위태롭게 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계속해서 조성하겠다라는 북한의 의지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간으로 내일 오후 12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제 전 세계 이목은 뉴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북한 미사일 발사로 시작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17분쯤, LA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 17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정밀 분석한 결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화성 14형 계열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한국군은 오늘 새벽 3시 23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적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한국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이후 76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총 1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다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전파 신호를 감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ICBM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말은 We will take care of it, 우리가 처리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ICBM 가운데 가장 높게 발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75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 들어 20번째 그리고 세 번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미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7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기한 데 대해 이는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배석시켜 놓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에 대한 대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진지한 접근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역대 북한의 미사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판정하고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와 지역 평화, 미국까지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는 연구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앞서 펜타곤은 성명에서 초기 분석 결과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사익리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고도 4,500km까지 올라갔고 50분간 1,0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판정했습니다. 이를 정상각도로 쏘았을 경우 사거리가 10,000km로 미 본토의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까지 도달할 ICBM으로 간주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올 들어 20번째 ICBM으로서는 세 번째 시험 발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대북 제재 압박과 고립화를 극대화하고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평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상하원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전격 취소하면서 연방 예산안과 드리머 보호 법안 등에 대한 빅딜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를 걸고 다음 달 한 달 내내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최고 지도부가 연말 빅딜 대신에 기싸움 한판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낸시 펠로시 상하원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 참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기 전에 자신들과의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진 찍기용 회동 참석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며 취소를 발표하고 대신에 협상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 지도부와 별도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척과 낸시를 만나 연방정부 오픈과 업무 지속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면서도 문제는 그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 세대하도록 만들고 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어 그들과의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을 연방 예산안에 부착시켜 한꺼번에 가결하자는 요구를 회동 전에 미리 거부한 겁니다. 이민 빅딜이 일단 거부됨에 따라 연방 예산안에 대한 합의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예산안은 12월 8일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단 2, 3주짜리 추가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월 한 달 내내 치열한 기싸움과 한판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예산안을 가결하려면 상원 60표 등을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연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연간 연방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올 연말 연방기관 폐쇄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천억 달러까지 올리기로 한 국방비가 다시 5,5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낭패를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활용해 연방 예산안과 드림 법안을 부착시키는 연계 투쟁에 나선 것이고 적어도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 안전 강화 조치만 포함시킨 채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합법 이민 축소를 제외하면 예산안과 분리 처리할 용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각종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환각운전 증가인데요. 술보다 약에 취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주말 밤 알코올보다는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나타낸 운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일대 경찰은 마리화나 측정기 도입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미 LAPD를 포함한 일부 경찰국들은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 단속을 위해 구강 상피세포 채취법을 사용한 약물 측정기를 사용 중입니다. 독일의 드래거사가 개발한 드럭 테스트 5000은 면봉으로 채취한 구강세포를 넣으면 마리화나나 코케인, 메탐페타민 등 가장 중독성이 강한 7개 약물 복용 여부를 6분 만에 감지해냅니다. 기존의 음주 측정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만 알려줄 뿐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를 가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측정기로는 마리화나의 환각 성분인 THC 검출량을 알 수 없고 현행법상 역시 알코올처럼 위법성을 가릴 섭취 제한 규정도 전무하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 부쩍 많아졌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샌퍼난도와 산타클라리타밸리, 샌가브리엘, 산타모니카 마운틴스에는 최고 시속 35마일의 바람과 함께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대는 높은 파도주의보가 내려진 LA 카운티 해안가와 다운타운, 헐리우드 힐스 지역에도 시속 15에서 25마일의 강풍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엔텔로밸리는 오늘 아침 2시간 이상 28도를 유지하면서 한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남가주 낮 기온은 토요일인 다음 달 2일까지 계속 낮아져 일요일에는 60도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대는 전망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